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부가가치세에서 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사항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자, 여기서는 이제 일반과세자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간이과세자를 가지고 일반과세자와 좀 차이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간이과세자는 그 기본적으로, 소득이 작은, 그러니까 사업자들, 뭐 그 소득의 크기는 4,800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 4,800만 원 이하인 그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간이과세라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그 간이과세에 따른 어떤 신고 납부 의무가 이제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사업자들보다는 조금 간편해요. 그다음에 계산 구조도 좀 복잡하진 않고, 그렇지만 뭐 배제가 되는 업종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공제되는 사항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간이과세 자체의 의의는 뭐냐? 연간 거래 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일 때 그런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게 목적이다. 그죠? 그래서 납세 편의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납세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신고 의무의 횟수, 그것도 이제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번이지만 이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이에요. 한 번이고,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 제납이라는 걸 이제 하긴 하는데, 예정 고지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납부세를 내면 나중에 이제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신고를 하면 된다. 보통 처음에 이제 사업을 할 때 간이과세에 대한 사업자 등록을 내긴 해요. 그게 이제 간편하니까. 근데 이제 간이과세는 법인 사업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이과세는 개인 사업자만 가능하고요. 법인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제 간이과세 이제 범위에서 보시면 일단 업종 자체에서 간이과세가 될 수 없는 그런 업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적용 대상은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해요. 직전 연도 기준으로 해서, 즉 1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급 대가를 가지고 가는데, 이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까지를 포함한 금액. 그래서 만약에 A라는 사업자가 B한테 재화를 넘기면서 재화의 가격인 100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부가세 10원을 받았다면 공급 대가는 이 110원을 내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0원은 이제 공급가액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매출액 개념이에요, 이게. 공급가액. 그래서 판매가액은 100원짜리고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원을 받았다면 공급 대가는 110원을 기준으로. 그래서 1년에 매출액이 만약에 물건 가격이 뭐 1,000만 원이다. 거기다 이제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받았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공급 대가가 1,10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준을 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그럼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면 무조건 간이과세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간이과세가 적용이 돼도 일반과세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적용 대상이 되면 간이과세로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다만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마다 이제 그 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간이과세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이 사업자가 A라는 사업자가 있는데, 그 사업자가 사업장이 뭐 옷가게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고깃집이 하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두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는 뭐 1년에 한 2천만 원 팔고요. 여기서는 1년에 한 1억을 팔더라. 자, 이랬을 때 과연 이 옷가게를 간이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거니까, 얘는 일반. 이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A 입장에서 보면 두 개 합한 것에 대한 매출액이 얼마냐면 1억 2천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간이과세가 적용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도 안 된다.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즉 둘 다 일반 사업자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간이과세 적용에 대한 예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제 업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종을 하면 매출액이 작더라도 거기에 대한 그 간이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규모가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광업이라든가 제조업은 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도매업도 마찬가지 크게 이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부동산 매매업,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도매업에서는 이제 뭐 재활용 재료 수집이라든가 판매업, 이게 뭐냐면 그 고물상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유용장소 술집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 경우에는 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인데 임대업도 다 안 되는 건 아니고 임대업에서도 일정 규모 이하일 때는 간이가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다음에 전문직 같은 경우는 안 돼요. 전문직은 전문직 자체의 어떤 매출의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소규모 사업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과세자로부터 부가세법상의 어떤 양도, 이게 이제 사업 양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A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뭐냐면 일반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즉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이 B라는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얘는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달에 뭐 1년에 2천만 원 파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A라는 사업자로부터 이 사업장을 요거를 넘겨받으면 이걸 이제 양도라 그래요. 그럼 얘가 이제 사업장이 이제 두 개가 생기는 거죠. A가 가지고 있던 사업장하고. 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적용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업 양도로 해서 받은 사업장, 그게 일반 사업장일 때는 당연히 간이과세가 적용이 되지 않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업의 소재라든가 뭐 종류, 소재 지역, 종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정해진 규모 이하일 때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이 복식부기 의무, 우리가 이제 소득세법에서 봤었죠. 간편장부, 그 다음에 복식부기 두 가지가 있는데,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5천 이상 또는 뭐 3억 이상 뭐 이런 규모가 됐을 때 복식부기를 해야 된다. 소위 말하면 장부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장부라는 게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 간이과세는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일 때, 그래서 A라는 사업장과 B라는 사업장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을 보면 4,800만 원 이하예요. 그래서 4,800만 원 안 되는 3,000만 원, 그 다음에 뭐 2,000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 두 개를 합하면 당연히 4,800만 원을 이거 5천이니까 4,800만 원 넘어서니까 이 두 개 다 일반이 적용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의 범위에서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인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처음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간이과세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만약에 뭐 업종 배제되는 업종이 아니라면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낼 때 아예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을 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장사를 그렇게 크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간이과세 신청서를 내면 된다. 물론 뭐 꼭 미달이 돼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조건 간이과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이과세 적용 신고서를 세무서장에 제출하면 간이과세로 사업자 등록이 나와요. 그래서 간이과세에 대한 사업장은 위에 간이과세자로 이제 찍혀서 나와요. 사업자의 그 사업자 등록증에. 그리고 이제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 만약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랬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력년이라는 건 1년을 얘기를 하는 게 1년. 1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 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하고 있었다 이거죠. 뭐 2월 2일 날 사업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1년의 공급대가를 보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어요. 얘는. 자기는 이제 이걸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모르고 안 한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의 가액을 보니까 만약에 뭐 2천만 원이더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까? 그냥 여기를 2월 1일이 아니라 7월 1일로 봅시다. 아예 쪽에서 7월 1일에 이제 시작을 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장사한 게 2천만 원이더래요. 그럼 이거를 이제 1년으로 본다면 2천만 원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1년의 매출액 규모가 나오겠죠. 그러면 약 4천만 원 정도가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사업자 등록을 바로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서 간이과세를 적용한 세금을 징수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렇죠? 근데 만약에 다른 사업장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과세 유형 변경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일반 과세였는데 간이과세로 또는 간이과세였는데 일반 과세로. 그래서 간이 사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사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그래서 4,800만 원에 미달되는 그런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느 해에 이게 이제 금액이 커지는 거죠. 1억이 됐더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일반으로 넘어가게 돼요. 일반 사업자로. 자, 그러면 그 일반 사업자로 넘어가게 되면 어떤 게 되냐. 이제 간이 사업자일 때는 1년에 한 번씩 신고하지만 일반일 때는 1년에 2번 신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라는 거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는 교부할 필요가 없는데 또 여기서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납세 의무도 달라지고 그 다음에 금액도 달라지고 계산하는 방식도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줘야 돼요. 사실은 유형이 변경이 될 때. 근데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유형이 변경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적용되지 않거나 또는 적용되는 시점에서 바뀔 때 1년년, 즉 1년을 기준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4,800만 원이 미달되거나 또는 그 이상이 되는 해에 다음에 이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1 과세기간. 이게 무슨 얘기냐. 재보봅시다. 처음에 이제 사업을 내가 하고 있었는데 간이가설을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월 1일, 12월 31일. 요 1년에 대한 매출액을 계산할 때 1년이 끝나야지 매출액이 얼마인지 알겠죠? 1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고를 이제 언제 하냐면 간이가세자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해요. 그전까지 이제 간이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19년도, 20년도라고 하십시다. 19년도 신고를 할 때, 그 19년도에 1년 동안의 매출액을 쭉 집계를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7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럼 4,800만 원 넘어서잖아요, 지금. 그럼 그걸 아는 시점이 언제냐? 1월 25일이 돼서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매출액이 7천만 원이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일반으로 넘겨야 되냐? 그건 아니고 여기까지는 간이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신고를 해요. 그럼 신고를 하면 7천만 원이 됐구나. 그때 알아요. 그러면 7월 1일부터 일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요 기간은 여기는 그대로 간이가 적용이 된다. 왜냐면 어차피 간이가 적용될 때는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1월 25일까지 만약에 그때까지 가서 내가 간이가 적용되는 사업자가 아니구나. 알아서 그 다음부터 세금 계산서를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건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받은 사람도 있고 그 전에 계속 거래를 했던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걸 아는 시점의 과세기간. 일반 사업자는 6개월 기간으로 끊어지니까 요걸 아는 시점의 과세기간까지는 그대로 간이로 가고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으로 넘어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때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요걸 알 수 있는 시점이 그 다음 연도이기 때문에 그 다음 1기까지는 즉 6개월까지는 그대로 간이가 적용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간이에서 일반으로 적용될 때고 그럼 일반에서 간이로 적용될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는 계속 일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1년짜리를 신고하다 보니까 요 다음에 신고할 때 1월 25일 날 보니까 1년짜리 다 합해봐야 4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얘는 간이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간이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냐. 여기 7월 1일부터 간이가 되라. 즉 여기까지는 계속 일반이 적용시키겠다 이런 얘기. 즉 그 신고하는 기간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일반이 되고 그 다음 과세 기간부터 이제 간이로 또는 일반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게 되면 잘못하면 신고를 잘못하게 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한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고를 다른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가산세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즉 전년도 1년에 매출액이 어느 정도인지 꼭 체크를 한 다음에 이게 그 전에 알려주거든요. 세무서에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일반으로 넘어가면 요거 7월 2일 전에 30일 전에 세무서에서 뭔가 날라와요. 날라와가지고 당신은 요번에 이제 일반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번부터.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꼭 체크를 하고 넘어가서 일반으로 했을 때는 이제 세금 계산서라는 거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무사항들을 잊어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신규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인력년을 기준으로 즉 처음에 만약에 3개월 장사를 했다. 그럼 그 3개월짜리를 1년으로 봤을 때 얼마일까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신고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초의 과세 기간이 1기 공급 대가를 그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년도부터 유형이 변경이 된다 이런 얘기죠. 즉 처음에 4개월에 했건 5개월에 했건 6개월에 했건 간에 그걸 가지고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4,8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기중 다음 기에 이기중 신규 사업자는 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 1월 1일, 6월 30일, 12월 31일 여기를 이제 일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를 이제 이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신규로 했을 때 또는 여기서 신규로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2기 중에 신규로 사업을 했을 때 그걸 12개월로 환산한 금액 가지고 적용하겠다. 근데 언제 2기부터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다음 연도 2기부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1기에 사업을 개시했을 때 사업 개시가 여기에 이제 6개월 단위. 그래서 첫 번째 연도 1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 4. 이게 이제 과세 기간 넘어가는 시점이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할 때 1번하고 2번은 과세 기간, 즉 간이과세 적용 신고 여부로 이제 판정을 하고, 즉 신고를 뭘로 했느냐 가지고 판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부터 공급 대가 합계액을 연 환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과연 4,800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기준으로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인력년의 가액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한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경 시기인데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됐을 때 30일 전까지 알려줘야 돼요. 세무서에서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 통지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과세 유형이 변경이 됐을 때는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다 통지가 돼요. 통지가 되는데 그거를 납세자가 그냥 그 안내문 같은 형식으로 이제 보고 넘겨버리면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그 과세 유형이 바뀐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을 바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에 보면 일반 과세자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걸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써 있는 걸 일반 과세자 이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통지 의무를 잠깐 보면 만약에 일반이 간이로 바뀌는 사업자 또는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는 사업자다. 예를 들어서. 근데 거기에 대한 통지를 만약에 세무서에서 통지를 하지 않았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일반이 간이로 갈 때는 통지 여부와 상관없이 변경이 돼요. 물론 일정한 경우 되지 않는 경우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간이가 일반으로 갈 때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변경이 되지 않아요. 통지를 했을 때 일반일 때는 일반과 관련된 납세 의무가 간이보다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바뀔 때는 통지를 하지 않아도 변경이 되지만 근데 간이가 일반으로 갈 때 그때는 간이일 때는 신고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일반을 갈 때는 신고를 2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뭐 신고를 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가산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 사실을 꼭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뭐 변경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간이가 적용되는 걸로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통지와 관련된 사항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간이과세를 포기할 수 있냐?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간이과세는 언제라도 포기를 할 수 있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과세를 하게 되면 세금 계산서라는 걸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거래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요구할 때는 내가 간이과세를 포기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또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기를 했을 때는 포기한 사업자는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는 계속 일반 과세를 적용받는다. 즉 간이로 바꿨다가 또 일반 바꿨다가 또 간이로 바꿨다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정적으로 3년 정도는 가야 된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 포기를 하려면 과세 기간이 지난 후에 간이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 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적용 신고를 해줘야 된다. 이 세무서에 알려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세무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간이 과세의 여부 또는 일반 과세 여부를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법인 사업자 가능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간이 과세자 이외의 개인 사업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간이 과세자는 요건이에요, 이거는. 일단 개인이고요. 그 다음에 직전을 가지고 1년을 봤을 때 4,800만 원이 안 될 때, 그때는 간이 과세가 적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이란 건, 과세 표준, 요거는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 금액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요번에 10,000원짜리를 팔았다. 그럼 여기다가 10%, 1,000원. 이게 이제 부가지세죠. 지세. 여기서 말하는 이 10,000원이 뭐냐면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 표준. 즉, 부가지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기초금액. 그래서 일반 과세자는 물건 가격, 즉 공급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반면에 간이 과세자는 공급대가, 즉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이게 이제 좀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일반 과세자는 내가 사온 것에 대한 부가세, 그게 매입세액이거든요. 그거 빼주고, 그 다음에 내가 팔 때 받은 부가세, 그게 이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를 하면 되는 거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공급대가, 즉 내가 공급한 매출액 있죠. 거기다가 부가율을 업종별 부가율이라는 게 있어요. 업종마다 달라요, 그건. 거기다가 업종별 부가율을 곱하고 거기다 10%를 그냥 납부하는 걸로. 즉 내가 매입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그걸 빼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마진율을 고려해가지고 그 마진율의 10%만큼을 내라.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의 내용이다. 이건 이제 우리가 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을 얘기를 할 때 한번 봤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 징수하는 방법에서 보시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때그때마다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급하고 이런 방식으로 됐었죠.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포함한 금액으로 그냥 전체 금액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쟤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좀 간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영수증. 여기서 이제 일단 차이가 좀 있죠. 이게 안 돼요. 간이과세자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 해요. 그러니까 간이과세자한테서 만약 물건을 사왔다. 자, B라는 일반 과세자가 여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얘가 이제 물건을 얘한테서 사오게 되면 그러면 이 B는 매입세액, 즉 매입한 것에 대한 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가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를 선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예정신고나 납부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신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고지에 의해서 즉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 그런 방식을 이제 쓰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 해당 사항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예정 고지를 받긴 받아요. 얘도. 근데 6개월짜리를 받아요. 여기서는 이 예정 고지가 3개월짜리. 3개월짜리 예정 고지를 받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짜리 예정 고지를 받고 그다음에 이 대손세액 공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건을 팔았는데 외상으로 판 거예요. 외상으로.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올 수 있냐? 여기 이제 1월 1일, 그 다음에 6월 30일, 그 다음에 12월 31일. 여기서 이제 외상으로 팔아요. 10,000원짜리를 팔았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1,000원. 이게 이제 매출세액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건 이제 파는데 돈을 언제 받기로 했냐? 여기서 이제 11,000원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일기에 판 것에 대한 매출세액 1,000원을 이때 이제 신고할 때 1,000원을 납부를 한단 말이에요, 사업자는.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수하려고 봤더니 얘가 돈을 안 주더라 이거예요. 그럼 결국 사는 놈한테서 1,000원을 받아가지고 그걸 납부를 해야 되는데 돈을 받기 전에 먼저 1,000원을 납부를 했다면 나는 그 돈은 내가 부담한 거죠. 근데 그걸 나중에 돈을 못 받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기만 손해를 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1,000원, 이 납부된 이 금액에 대해서 여기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손세액 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그런 대손세액과 관련된 사항들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없거든요. 매입세 자기가 부담한 매입분에 대한 공제
그건 따로 받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적용 대상이 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매입세,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입세 공제 자체는 없는데, 내가 물건을 사올 때 상대방으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이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일반 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가 물건을 사왔다. 제발. 이걸 사오게 되면, 여기 이제 대가를 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냐면 세금 계산서를 받아요. 여기서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럼 이 간이과세자가 요 받은 세금 계산서이고, 요걸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냐?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요 금액, 이게 이제 세액 공제예요. 세액 공제. 세액에 대해서 공제는 가능해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데 세액 공제는 도대체 무슨 얘기냐? 매입한 것에 대한 세액 전체 금액을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업종별 부과율이에요. 부과율. 그래서 만약에 내가 물건을 사올 때 100원짜리 사오면 110원을 상대방한테 주잖아요. 그럼 10원만큼 내가 부담한 거거든. 그 10원에서 부과율이 만약에 내가 하는 업종이 부과율이 30%다. 그러면 10원에서 30%를 곱한 3원만큼만 공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간이과세자의 매입세 공제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의제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즉 세금이 없는 그런 농산물 등을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과세 사업에 사용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게요. 음식점을 하는 사람이 농산물을 사가지고 와요. 근데 농산물은 면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00원짜리 사오면 그냥 100원만 지급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150원짜리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150원과 플러스 15원 이렇게 해서 15원을 받겠죠, 소비자한테. 그럼 음식점은 15원을 납부를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기가 이제 부담한 건 없으니까 빼는 금액이 없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그 중간에 이렇게 그 면세로 농산물을 사다가 그걸 과세 사업에 사용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여기서 일정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준 거예요. 세액으로 공제를 해주는 규정이 있는데 그게 의제매입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제매입세액.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커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식자재 같은 게 다 면세거든. 그렇죠? 그래서 다 면세인데 그걸 팔아가지고 세금 낼 때 15원이 아니라 여기서 일정 부분 빼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의제매입세액이. 그래서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사항에서 보면 뭐 공제율이 제각각이잖아요. 뭐 102분의 2, 즉 사온 것에 대한 102분의 2예요. 만약에 102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농산물을. 그러면 여기다가 102분의 2 하게 되면 2원이 되겠죠. 뭐 그만큼은 이제 해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102분의 2 또는 104분의 4, 106분의 6, 108분의 8, 109분의 9까지도 있어요. 그만큼을 하게 되면 음식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매입세 공제가 원래는 안 되는데 그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납부세액, 즉 부가세로 내는 납부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음식점을 위해서 해주는 거라기보다는 최종 소비자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를 제가 빼먹은 건데, 중간 단계의 면세와 관련된 거래가 발생을 하면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부가가치세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걸 이제 환수효과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간에 면세라는 게 중간에 껴버리면, 면세라는 건 사실은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 세금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A, B, 소비자. 그래서 얘는 과세사업자, 일반 과세자예요. 얘는 이제 면세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을 때 소비자는 부가세를 안 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이런 데서 좀 발생을 해요.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한테 물건을 팔고 이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한테 물건을 팔고 과세사업자가 소비자한테 팔았을 때 이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는 거니까 여기는 부가세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부가세가 생겨버려요. 결국 뭐냐면 중간에 면세했던 그 효과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에 면세 단계를 거치는 그러한 사업자가 있을 때는 여기서 일정 부분 부가세를 빼주겠다 이런 의미가 의제매입세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다른 거 뭐 취지 자체는 뭐 볼 필요는 없고 사실은 의제매입세액이라는 게 어떤 거냐 농산물 등을 사왔을 때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농산물 등에 대한 가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세액에서 빼주겠다 이런 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나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모든 업종에 대해서 가능한데 간이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만 제조업도 하나 포함이 돼요. 음식점 그 다음에 제조업 거기에 대해서만 가능해요. 다른 업종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이 과세자한테 매입세 공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거 하나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등에 대한 그 세액 공제, 즉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을 때 신용카드 결제된 금액의 일정 부분만큼을 빼주겠다. 그게 이제 세액 공제거든요. 그래서 간이과세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 1.3%의 어떤 그 공제. 그러면 만약에 1억의 매출이 발생을 했다. 요번에 1억의 매출이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다가 1.3%만큼을 세액을 빼주는 거예요. 금액이 꽤 커요. 생각보다. 서울에서 일반적으로 한 20평 내지는 뭐 15평 이 정도의 규모의 뭐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 음식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고깃집이면 좀 매출이 크고 그럼 고깃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뭐 술집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1년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냐면 보통 2억에서 3억 그게 이제 평균적인 거예요. 평균적인 거. 그리고 조금 크게 한다 싶으면 뭐 10억 넘어가는 데도 꽤 많이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 근데 그 매출액이 10억이 넘는다고 해서 와, 돈 잘 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원가를 보면 10억 중에서 원가가 한 5, 6억 정도 돼요. 그럼 일단 5, 6억이 쑥 빠져버리고 거기다 인건비가 한 2, 3억 돼요. 쑥 빠져버리고 거기다가 돈 빌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자 내야 된단 말이야. 그게 또 1억이 있어요. 쑥 빠져요. 임차료 낼 게 없어요. 임차료. 뭐 그런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보면. 그래서 보통 보면 매출액의 한 30%에서 40% 정도? 그 정도의 임차료를 부담을 하면 적당하다고 봐요. 그것도 많은 거야,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자가 가져가는 돈이 생겨요. 근데 보통 보면 매출액에서 물건 판 돈, 거기에서 한 30% 정도는 임차료 지급하는 거고, 30% 정도 인건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 30%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은 매출액의 10% 정도 가져가는 거를 평균적인 그 음식점의 어떤 이익률 정도로 봐요. 그러니까 1억짜리 팔면 1,000만 원 가져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마진이 좀 높은 사업자도 있고 또는 인건비가 좀 낮게 책정돼서 나가는 사업자도 있고 또는 뭐 그 임차료가 낮은데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한 4억에서 5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가지고 있는 게 음식점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보통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음식점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매출액에서 즉 2억이나 뭐 3억 거기에 1.3%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그만큼 세액에서 빠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대한 그 공제 금액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업은 그거보다 좀 크죠. 2.6%. 2배예요, 2배. 꽤 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가산세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면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공급가액, 즉 매출액의 1%라고 보시면 돼요. 뭐 1,000만 원짜리 팔았다면 거기에 1%니까 1,000만 원이면 10만 원이죠. 그만큼 가산세가 들어가는데 간이과세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완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반, 즉 0.5%의 가산세율을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환급이라든가 이런 거 잘못 받았을 때 거기에 대한 가산세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발행을 할 수 없으니까 거기와 관련된 가산세는 없어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가산세가 3%까지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1% 또는 2% 또는 3%. 그게
그냥 1%, 2%, 3%지만 그 금액 자체로 보면 굉장히 큰 거예요. 만약에 1억짜리를 팔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을 발급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뭐 1% 또는 2%, 3%가 적용되면 1%면 1억에 1%면 100만 원인데 3%면 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300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납부의무 면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 간이가세자 같은 경우 이게 표현 잘못됐네. 이것도 바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 1,200만 원이었어요, 이게. 1,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규정에는 3천만 원으로 봐요. 3천만 원. 즉 공급 대가가 1년에 3천만 원 이하이면 미만이면은 납부 의무를 아예 면제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면 공급 대가 3천만 원인데 1년에 3천만 원 판다는 얘기예요. 금액이 굉장히 작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자들한테는 아예 납부 의무 자체를 아예 면제를, 즉 신고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보다 간소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게 있었을 때 간이가세 포기에 대한 사항들은 이제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면 뭐 그 장부, 즉 세금 계산서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그 기장, 즉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부와 관련된 수익, 그다음에 비용, 거기에 대한 서류 그런 것들 다 이제 비치 기장을 해야 되는데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따로 그런 것들을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 같은 거 그런 거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면 장부를 한 걸로 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장부 기장 의무를 해야 돼요. 이 기장 의무라는 건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런 법적인 어떤 장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에서 보면 뭐 이런 게 있는데 회계 처리는 크게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여기에 대한 즉 일반 과세와 간이 과세에 대한 어떤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간이 과세 이제 세액 계산 구조를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공급 대가 여기서 공급 대가는 이걸 포함한 거예요. 전체 매출액 규모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업종별 부과율인데 업종별 부과율은 그 업종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건 20%, 어떤 건 30%, 40%. 그리고 이 업종별 부과율은 매년 고지가 돼요. 그래서 뭐 음식업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제조업이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평균적인 어떤 부가가치, 즉 평균적인 마진율을 감안을 해가지고 그걸 고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20% 또는 30%, 40%를 적용해서 그걸로 이제 세액을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납부세액이 이제 나오는 거고, 재고 납부세액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바뀔 때, 즉 간이가 일반으로 바뀌거나 또는 일반이 간이로 바뀔 때, 이럴 때 이제 그 전에 사왔던 재고 부분에 대한 세액, 그 부분이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얘기하는데 재고 납부세액은 간이가 일반으로 갔을 때 보통 나와요. 이게 요때 이제 간이가 요게 납부세액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뭐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간이과세일 때는 매입세 즉 자기가 산 것에 대한 공제를 못 받거든. 이거구나. 거꾸로 얘기했다. 일반 과세일 때는 자기가 산 것을 즉 물건을 사온 것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근데 그 사온 것에 대한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제 간이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매입세 공제 받았던 거를 다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재고 납부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간이가 일반으로 갈 때는 그 전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던 부분을 나중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재고 매입세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냐면 조정이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납부할 세금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일반적인 부가세의 그 일반 과세자의 세금 납부와 그 다음에 신고 과정보다는 좀 간소해요, 사실은. 저 공급대가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가게 가면 그 뭐죠? 그 계산할 때 이렇게 띵띵 누르면 이제 계산대 나오고 하잖아요. 그 포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포스의 매출액 그걸 가져와서 그냥 쓰는 거예요. 그 금액에다가 부가를 곱하고 세를 곱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일반 과세자보다는 보다 간소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 보면 공급대가에다 이렇게 이제 계산하는 거고, 뭐 제조업이라든가 소비업 이 정도는 이제 20%라는 게 마진이 이 정도 남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사실 20%도 잘 안 돼요. 보면은
많이 남는 데가 한 20%에서 30% 남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뭐 10% 이하인 경우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갑자기 올라 버리면 남는 게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뭐 수입이라든가 수출, 수입해서 어떤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변동하면 물건 가격이 갑자기 팍팍 올라갔다가 막 떨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물건 가격이 즉 물건 사오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판매가를 올릴 수 있냐? 그건 또 안 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뭐 고깃집이라든가 여러분들 고기를 먹으러 갈 때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치킨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도 치킨 판매 가격은 변동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치킨 뭐 이게 뭐 무슨 뭐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또는 뭐 닭이 뭐가 있지? 뭐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원재료 가격이 변동을 하지만 판매 가격은 거의 변동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익이 크게 남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만히 돼가지고 마진율이 결정이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세액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사고 그다음에 물건을 팔 때 사고 파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라는 걸 줄 수는 없지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받은 것에 대한 세액공제가 매입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액공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간이과세자인데 일반 과세로부터 물건을 사올 때 그 사람한테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뭐 겸역을 하더라. 그래서 뭐 간이과세자가 부과율이 다른 것들. 그러니까 뭐 20%짜리 또는 30%짜리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땐 그 비율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보시면 되고. 이제 비율을 나누는 방법이죠, 이게. 그 다음에 음식점에 대해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걸 받을 수가 있다. 간이과세자가. 뭐 이 정도.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뭐 보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즉 카드로 발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가산세에 대해서 우리가 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 납부와 관련된 과정에서는 예정 신고 납부에서 간이과세 같은 경우 예정 고지를 받아요. 예정 고지에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일반 과세자가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인데 6개월짜리에 대해서 고지서를 먼저 받아요. 그 다음에 1년짜리 신고할 때 여기서 신고할 때 요 고지된 거 빼고 나머지를 내라. 이런 방식으로 이제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정 신고 납부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1년에 한 번 신고하는 거고 고지서는 1년에 한 번 받아요. 근데 일반 과세자는 고지서를 1년에 2번 받고 신고 1년에 2번 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에는 4번 신고를 하는 4번. 3개월마다 신고를 해요. 그래서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확정신고는 1년을 기준으로 확정신고를 한다. 자, 이게 이제 간이과세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이과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만약에 이제 뭐 내가 이제 간이과세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신고 자체에서 크게 이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가 굉장히 적은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면 세무서 찾아가면 돼요. 찾아가지고 민원실 가가지고 내가 매출 이 정도 되고 간이과세자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쪽에서 다 알려줘요. 대부분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는 신고 부가세와 관련된 세금이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소규모 사업을 하게 되면 간이과세에 대한 규정이 있다 정도 보시고 이제 나중에 이제 면제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오죠. 3천만 원 미만일 때 그때는 면제가 되니까 그때는 신고 자체도 아무것도 없어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만약에 공급대가가 1년 동안 3천만 원 이하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라든가 또는 납부 그런 사항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에 대한 내용들까지 끝내서 부가세에 대한 내용들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